안녕하세요. 자, 본격적으로 서양미술사 이론 수업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진도는 많이 안 나갈 거고, 서양미술사 파트 중에서 선사미술 부분까지만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모두 준비하셨나요? 지금 교과서가 준비 안 된 학생들은 교과서를 가지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교과서가 없으면 제가 설명하는 것만으로 수업을 이해하기가 아마 힘들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교과서 안에 있는 도판을 봐야 되기 때문에 교과서, 필기도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교과서가 준비되어 있으면 이런 교과서를 받았죠. 그래서 이 교과서를 토대로 이제 공부를 할 건데요. 앞부분이 동양미술사가 있고 뒷부분이 서양미술사예요. 우리는 서양미술사 먼저 공부를 하기로 했죠. 86페이지를 펴면 서양미술사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피고 여러분들 공부할 준비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86페이지입니다. 선사시대 미술까지만 할 거니까 여러분들 부담스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은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를 제가 스캔을 떴어요. 근데 잘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이 부분을 공부하고 있구나 정도로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맨 앞 페이지 보면은 서양미술사 연대표가 있어요. 그래서 아래 이렇게 쭉 보면은 이제 서양이랑 동양이랑 한국이랑 이렇게 시대 똑같이 돼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서양미술사 공부를 할 거니까 서양미술사 연대표만 보면 되겠어요. 앞에 선사시대 조그맣게 나와 있죠? 오늘 여기까지만 공부를 할 거예요. 그리고 에게 문명, 인더스 문명, 고대 그리스, 고대 로마까지가 고대 미술이에요. 이 87페이지 맨 위쪽을 보게 되면은 이 부분에 1, 2, 3, 4, 5 해서 단원이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단원별로 수업을 할 예정이니까 오늘은 1. 선사시대 미술, 그 다음 시간은 2. 고대 미술, 3. 중세 미술, 4. 근대 미술, 5. 현대 미술 이런 순으로 수업을 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연대표를 보면은 어디까지가 중세미술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근대미술인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제가 체크를 한번 해줄 테니까 한번 보시면 돼요. 그 1700년대에 가면은 바로크, 로코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이후에 신고전주의부터가 이제 근대라고 표시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 사실주의, 인상주의, 상징주의 여기도 근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수파부터 무수히 많은 미술사조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야수파부터가 현대 미술입니다. 그러면은 다음 장 넘겨서 볼게요. 선사시대 미술 여행 해가지고 동그라미 안에 어떤 작품이 들어있을까요? 해서 몇 가지 작품 아주 간략하게 몇 가지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스페인 알타미라 동굴벽화도 있고 프랑스 라스코 동굴벽화도 있고 스톤헨지 등등등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이쪽에 보면은 선사시대 미술에서 단원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어요. 이제 여기 글씨는 이 화면으로는 안 보이지만 여러분들 교과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중점과제 이렇게 보면은 선사시대 미술의 작품의 시대별, 양식별 특징을 이해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평가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시대별, 양식별, 미술사적 특징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앞에 단연열기라는 이 네모칸을 보면은 대략적인 이 시대적, 문화적, 사회적, 미술적 배경이 모두 다 함축되어서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맨 앞장이니까 그냥 패스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내용이 정리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같이 좀 소리내서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눈으로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단원 열기에서 최초의 미술은 약 2만 년 전 구석기 시대에 예측 불허한 자연의 힘을 통제하고자 하는 염원에서 출발하였다. 당시 인류는 식량을 조달하기 위하여 식량이 풍부한 자연환경을 찾아 이동하면서 동물을 사냥하거나 식물을 채집하였고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사냥과 채집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구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키워드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크해 두셔도 좋습니다. 동물의 뼈 등으로 만들어진 여러 가지 도구나 유물들을 남겼다. 이 시기에 유물이나 유적에는 노동력의 확보를 위한 자손의 번영이나 풍성한 식량 등을 기원하는 염원이 반영되었으며 천재지변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에서 출발한 주술이나 종교의식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었다. 그래서 선사시대 사람들은 인적이 드물고 어두컴컴한 동굴 깊은 곳에 들소, 말, 맘모스, 곰 등을 생생하게 그려 풍모를 기원하였으며 구석기 시대 미술 특징이죠. 여인 조각상을 만들어 종족 번성을 염원하였다. 신석기 시대에는 기원전 약 8,000년 전부터 3,000년 전경까지로 빙하기 이후의 환경 변화로 인류는 점차 이동 생활보다는 정착 생활을 하게 되었고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신석기 시대를 중요하게 대표하는 단어가 정착 생활이에요. 한 장소에서 마을을 이루며 경작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면서 기술이 진보하였다.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는 뜻이죠. 또한 시족 중심이 원시 부족 공동체로 통일적인 집합체를 만들려는 경향이 싹텄으며 공동체의 지속적인 질서를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상징적인 표현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청동기 시대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청동기 시대에는 일반적으로 석기나 토기에 의존하는 생활이 계속되었고 철기 시대에는 경제 교역에 수반하여 수레가 발명되고 농기구도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라고 아주 간략하게 시대적 배경이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자, 다음 장을 넘기면 선사시대 기원을 위한 미술에서 구석기 시대에 대한 설명, 신석기 시대에 대한 설명,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에 대한 설명이 쭉 이어져 있거든요. 근데 우리 교과서가 굉장히 간략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미술하면은 회화도 있고 조소도 있고 조소 조각도 있고 또 건축도 있고 이래서 다양한 분야가 소개되어 있는데 우리 책은 그냥 신석기 시대에서 이렇게 설명이 좀 같이 나와 있고 또 설명은 되어 있는데 도판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도판이 없는 경우는 제가 PPT 화면으로 가지고 왔으니까 같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90페이지 구석기 미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구석기 시대 미술의 특징에서 나와 있거든요. 위에 빨간 그 줄로 아주 키워드가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구석기 미술의 시초라고 되어 있는데 구석기 시대 어떤 시대적 배경이 있었는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구석기 시대의 인류는 나무나 식물의 열매를 채집하였고 채집이란 단어가 나와요. 채집이 뭐예요? 그냥 곤충 채집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따먹고 주워 먹고 이랬다는 뜻이에요. 강이나 하천 아귀에서 어부패류를 잡아 구워 먹거나 돌로 만든 도구를 이용하여 동물을 포획하여 식량을 조달하였다. 이를 위하여 인간은 식량이 풍부한 자연환경을 찾아서 이동생활을 하였다. 이동생활이라는 단어에 좀 밑줄 쳐주시고 이 시기에는 동물의 뼈나 돌로 만든 여러 가지 도구나 유물들이 있는데 종교적 또는 주술적 용도로 사용한 조각들이나 부장품 등이 대부분이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 염원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자, 채집을 많이 하게 해주세요. 동물을 많이 잡게 해주세요. 잡아먹을 동물들이 많게 해주세요. 이런 아주 원초적인 소원을 아마 빌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염원들이 작품으로 그대로 나타나거든요. 동물 벽화에는 야생에서 사냥한 동물들의 모습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우리가 구석기 시대 뭐 2만 년 전 이때 생각해보면 그때 원시인들이 그림을 얼마나 잘 그렸겠나 싶어서 사실적으로 표현되었다라고 하면 어리둥절할 수도 있겠지만 이때 그림 작품을 살펴보면은 굉장히 사실적으로 표현이 잘 되어 있거든요. 또 게다가 동굴 속에다가 뭐 광물을 이용하여서 그렸다고 하는데 매우 사실적이고 색채도 매우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 재료가 나오죠. 재료는 나무를 떼운 숲이나 색깔이 있는 흙, 광물 등이 있었다. 또한 흙과 광물질을 얻은 안료들과 자연에서 얻은 색들을 자연스럽게 혼용하거나 황토와 같은 흙가루를 만들어서 동물 기름과 혼합하여 바르기도 하였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와 같이 동굴벽화는 석회암 동굴시대가 많은 프랑스와 에스파냐에서 많이 발견되었다. 대표적으로 세계 자연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에스파냐의 알타미라 동굴벽화가 있다. 그리고 라스코 뭐 등등등등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 교과서에도 알타미라 동굴벽화가 있는데 여기 제가 가져온 사진에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후레쉬를 비춰가면서 그림을 관찰하는 이런 사진을 가지고 와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물 소 크기도 한번 보시고 얼마나 사실적으로 잘 표현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크기도 보면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소가 저도 얼마 전에 실제로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보다 굉장히 크게 벽에 그려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라스코 동굴벽화예요. 그래서 여기에 또 여러 동물들이 있는데 이제 요즘 시대에 그렸다고 해도 손색 없을 정도로 아주 디테일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구석기 시대 미술은 이제 사냥을 하는 것을 가장 염원했기 때문에 동물들을 관찰할 일이 많이 있었겠죠. 그리고 동물들을 많이 잡고 싶으니까 이제 벽에 동물들을 그려놓고 또 사냥 연습을 위해서 그려졌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우 자연스럽고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도 동굴 벽화가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형태 같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교과서로 가서 이제 신석기 미술을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빗살무늬 토기와 거성문화 여기도 키워드가 빨간 색깔로 아주 친절하게 나와 있어요. 여기 여러분들 교과서를 보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신석기 시대는 기원전 8000년 무렵 현재 유럽에서 가까운 아시아 지역에서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신석기 시대는 농경 생활의 시작을 알려주는 토끼와 스톤헨지와 같은 거성 문화가 남아있다. 농경 생활이 시작되었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여러분들 다 한국사를 배웠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미술에서도 시대적 배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난 시간에 제가 아주 여러 번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농경 생활이 시작되면 그에 또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을 탄생하게 되고 도구들을 만들게 되고 또 미적으로 작품을 만들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여기에서 농경 생활이 시작되었다. 이게 또 미술에서 중요한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래서 빗살무늬 토기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신석기 시대 대표하는 어떤 미술사적 가치가 있는 유물 또한 빗살무늬 토기입니다. 거성문화는 여러분들이 스톤헨지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 91페이지에 보면은 맨 위에 나와 있거든요. 옆에 술록해서 그림도 같이 표현되어 있고 이 스톤헨지는 두 번째 단락 보면은 지배자의 권력을 상징하는 커다란 돌 등을 이용하여 거성문화 양식이 전개되었는데 이는 공동체의 생활상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왜 공동체의 생활상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스톤헨지 돌 굉장히 크잖아요. 이거를 혼자 옮길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당연히 여러 명이 옮겼을 거라고 추측을 하고 이 신석기 시대에는 공동생활을 시작하였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빗살무늬 토기를 통해서는
아, 농경 문화가 시작되었구나를 알 수가 있게 되죠. 스톤헨지가 어떻게 제작이 되었는지는 여러 그 학자들의 연구가 있었는데 아주 정확하지는 않고 여기에 이제 추측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스톤헨지를 만들 만한 엄청난 힘의 결집은 산을 움직일 만한 깊은 신앙심 때문이었다. 무엇을 그렇게 믿었을까요? 이 거석 기념물의 구조는 1년 중 낮이 가장 긴 날에 해가 뜨는 방향을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이 기념물은 태양 숭배 의식을 위한 것으로 추측되며 그래서 이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태양 숭배를 했던 것이 아닐까 하고 추측을 하는 거죠. 한편으로는 마을 또는 시족 간의 경계를 나타내는 선돌의 기능도 하는 등 신석기 시대의 거성문화 양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이 선돌 굉장히 많아요. 마을과 마을을 경계짓는 곳에 항상 환영합니다, 땡땡비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 많죠. 이런 도시에서는 많이 볼 수 없지만 이제 조금만 외곽으로 벗어나면 우리 동처럼 땡땡리 어떤 리 화성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런 게 선돌이거든요. 그래서 이 스톤헨지도 혹시 선돌이 아니었을까 하고 추측을 하는 거죠. 이거를 설명을 안 했네요. 구석기 시대의 가장 유명한 작품인데 우리 교과서에 빠져 있어가지고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기원전 25,000년 전 경. 정확하진 않지만 기원전 25,000년경에서 구석기 시대 작품으로 추측하고 있는데요. 오스트리아에서 추출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 크기는 한 11c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작은 조형물인데 빌렌도르프의 비너스라고 하고 이제 비너스가 그 이상적인 여성상을 뜻하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구석기 시대에는 이러한 몸의 형태가 이상적인 여성상이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매우 원초적으로 본능에 충실하게 이제 다산의 상징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풍만한 육체미를 보여주고 있고 이 빌렌도르프의 비너스가 매우 작은 그 조각상이기 때문에 소장용으로 제작되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한 11cm면 이 정도 크기니까 굉장히 실제로 보면 귀엽겠죠? 네. 신석기 시대 생활상 해가지고 제가 사진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빗사무늬 토기가 왜 신석기 시대를 대표하는지 여러분들 한국사 시간에 많이 배웠겠지만 이제 신석기 시대에는 농사를 짓기 때문에 강가로 나와야 되잖아요. 물이 있어야 농사를 짓잖아요. 그래서 물가의 흙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촉촉하고 말랑말랑하고 모래가 있던지 아니면은 흙이 있던지 굉장히 부드럽죠. 그래서 빗살무늬 토기를 보면 아래가 뾰족해요. 그래서 혼자 서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음식도 저장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모래나 강가에다가 딱 꽂아두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보기만 해도 신석기 시대 유물이구나 알 수 있어요. 정착생활을 하였다. 이제 농사를 져야 되니까 정착생활을 해야겠죠. 그리고 농경생활이 시작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석기 시대랑 신석기 시대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구석기 시대는 보여있는 대로의 표현이다. 아까 제가 설명을 했죠. 이제 굉장히 원초적이에요. 동물을 많이 잡고 싶고 사냥을 많이 하고 싶고 많이 잡아먹고 싶고 과일도 많이 주워서 먹고 싶고 그러니까 벽에다가 막 여러분들 먹고 싶은 음식 벽에다 그려놓은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먹고 싶다. 많이 잡고 싶다. 사냥 연습도 하고 싶다. 벽에다가 매우 사실적으로 그려놓은 다음에 무기를 던져서 사냥 연습도 한번 해보고 그랬다는 추측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이는 대로의 표현, 자연주의 양식이라는 것은 보이는 대로 표현이라는 뜻과 같아요. 그래서 자연 그대로의 그런 모습을 표현하였다.
그리고 사물의 우연적이고 개별적인 특징. 그래서 실제 관찰하고 그렸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사물의 우연적이고 개별적인 특징이라고 하니까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초등학생들 그림 한번 생각해 보면 매우 정형화돼 있어요. 사람은 막 이렇게 해서 코는 잘 안 그리고 귀도 잘 안 그리고 이렇게 뚜껑머리 해가지고 팔다리 뭐 다 여러분들 한 8살 정도 때 그림 보면 다 똑같이 그렸죠. 뭐 토끼도 다 비슷하게 생겼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정형적인 표현이라고 한다면 이때는 우연적이고 개별적인 특징. 뭐 이러고 있는 것도 있고 이러고 있는 것도 있고 달리는 것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을 사실적으로 그대로 그렸다. 그리고 신석기 시대는 이제 조금 달라져요. 아는 대로의 표현 해서 이제 정형화된 표현이 나타났다는 뜻이고, 기하학적 양식에서 또 여러분이 어려울 수 있는데, 기하학적 양식이라는 말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 무늬를 넣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빗살무늬 토기 보면은 이게 기하학적 무늬거든요. 빗살무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 말로는 빗살무늬, 빗으로 빗은 것 같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무늬를 기하학적 특징이 나타났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변적이고 일반적인 특징. 이것도 되게 이해하기 쉬워요. 뭐 이런 빗살무늬 같은 거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교과서로 가서 91페이지 교과서를 자, 91페이지에 청동기 미술이랑 철기시대 미술, 철제 정신구역이 안 봤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면 오늘 수업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청동기 미술은 청동 장식품 해가지고 이제 장식품이 줄을 이뤘다라는 뜻이겠죠? 이 빨간 색깔 글씨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를 딱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간 글씨는 꼭 보고 가셔야 합니다. 청동기 시대는 무기, 농기구, 집기, 장식품 등의 재료로서 청동이 쓰이던 시대이다. 청동기 시대에는 대체로 농경생활이 주를 이루었으며, 농사 계속 신석기 시대부터 졌으니까 청동기 시대도 당연히 농사를 졌겠죠. 지금까지도 농사를 짓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농경생활이 주를 이뤘다고 또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물고기 잡이와 짐승 사냥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유물은 크게 토기, 석기, 청동기로 나누며 쓰임새에 따라 공구용, 농경용, 산악용으로 구분되었다. 돌도끼, 조개날도끼, 반달돌칼, 돌갱이 등을 주로 나타낸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 한국사 배울 때는 반달돌칼, 돌갱이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교과서에서는 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미술적으로 보면은 글쎄 옆에 있는 우리 그 네부라 스카이 디스크를 보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청동이고 천문시계라고 해요. 그래서 청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당연히 청동기 시대 유물이구나 알 수 있고요. 여기 보면은 뭐 하늘에 있는 별, 달 이런 것들을 표현했잖아요. 근데 농사를 지려면은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했는데 봄에 씨앗을 심고 여름에 자라고 가을에 추수를 해야 1년 농사가 훌륭하게 지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계절, 날씨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시대에는 달력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이 절기상 뭐 언제인가, 몇 월 며칠인가 이런 것들을 하늘의 별자리를 보고 확인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런 천문시계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철기시대 미술 철제 장신구에서 철은 인류나 도시나 국가를 형성한 문명 단계에 등장하였다. 청동에 비해 철의 원료는 세계 각지에서 널리 분포되어 있어서 야철 기술만 습득하면 생산이 가능하였다. 이집트에서는 기원전 4000년경 어쩌고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청동기 시기, 철제 시기 이런 것들이 그 지역마다 딱 시기가 모두 다 함께 시작되는 게 아니라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역사, 세계사 시간에 좀 열심히 공부를 했겠죠? 근데 이집트에서는 기원전 4000년경에 시작되었다고 여기 나와 있네요.
야철 기술을 이용해 인공철로 만든 철의 제작은 서아시아의 히타이트 제국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기원전 13세기, 이집트에서 기원전 12세기, 그리고 유럽에서 9에서 8세기경에 보급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스키타이 문화가 형성되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스키타이 문화 영향을 받았잖아요. 스키타이 문화는 유목민족, 뭐 그런 동양에서의 유목민족에서 말을 타는 그런 민족들의 문화라고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극 보면은 다 말 타고 다니잖아요. 그러면서 뭐 철로 된 그 말 안장도 있고 그런 갑옷 같은 것도 있고 스키타이 문화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이제 스스로 평가해서 구석기 시대 미술의 특징을 설명해 봅시다 했는데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도 충분히 많이 이해하셨다고 볼 수 있고, 이제 신석기 시대 거성 문화의 양식에 대해서 설명해 봅시다. 이제 거성 문화는 굉장히 다양하기도 하고 또 왜 만들어졌는지 추측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보셔도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 이제 고대 미술인데요. 고대 미술부터는 양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리고 이제 공부할 내용, 외울 내용도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제 개학 첫날이니까 이렇게 미술사 수업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래서 구석기 시대랑 청동기 시대, 청동기, 철기 시대 이렇게 간략하게만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구글 클래스에 이제 학습 확인 워크시트지를 올려놓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오늘도 출석 확인하고 워크시트지 작성을 해서 이제 클래스룸에 올려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